레드캠프 오늘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모실 때마다 꼭 여쭤본 게 있는데 이 질문이 요번이 마지막이길 기원하면서 백서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거의 작성 다 됐습니까? 예, 뭐 1독은 끝냈습니다. 아, 초안이 이미 1독은 초고가 끝냈고, 다 나왔군요. 예, 이제 2독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용산에 대한 어떤 면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군요.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따로 떼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면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위원장의 면담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초고까지 작성됐는데 뭐 아직이에요. 뭐라면 안 된 거지 뭐. 아직 그 부분은 백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용산은요?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이고. 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지금 이제 실무 절차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 김종배 시선 집중만 나오면 탈탈 털리는 느낌입니다. 뭘 무슨 말씀이에요? 특위에서 이제 완독이 다 되면 네. 다 돼서 이제 어디 그 비대위로 넘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뭐 출간 시기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실은 뭐 실무적으로는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고요. 비대위의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의 입장인데 결국은 그렇죠. 최근에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 중에 3분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백서전에 전당대회 전에 출간을 해라.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 4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예, 이 4분 모두 동의하시면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선 4명의 주자 가운데 3명은 전당대회 전에 발간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명은 누굴까요? 한동훈 후보입니까 혹시?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의 페이지를 여는 시점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4분의 후보들이고 4분의 후보들이 다 동의하시면 비대위도 굳이 뭐 미룰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만 오케이 하면 전당대회 전에 발간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할 생각도 있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아닙니다. 뭐 김종배 시선 집중은 뭐 모두가 듣는 라디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들으시리라 짐작합니다.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방송 들으시면 대답을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저희야 준비는 다 완료됐으니 알겠습니다. 4분이 알아서 결정하셔라.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거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기에 1차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결선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위 어대한이라는 표현 굉장히 아직도 낯선데 어대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간 영화 트루먼 쇼에서 사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원내에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리고 우리 당원이 많은 대구, 경북, 부산 지역의 의원들 그다음 당원들과도 소통을 뭐 백서 때문에도 했고 자주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굉장히 선전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로 봐서 소위 레이스가 시작할 때보다 더 접전의 양상으로 가면 갔지 뭐 일방적으로 흐르진 않는다. 만약에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흐르면 언론분들께서 관심도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마치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확한 반증이다. 그럼 결선까지는 간다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선에 가면 그러면 이른바 반환연대가 그러면 구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 특정 후보가 1등 하리라 짐작하십니까? 좀 풀어주신다면. 저는 뭐 그런 과정조차도 1차에 설익었다 싶습니다. 그거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럼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1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이나믹 국민의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시일이 지나면서 전당대회 경선구도가 이른바 배신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필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운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운명적으로 같은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공존 공생해야 될 운명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을 찬성하고 또 뭐 그 캠프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듯이
두 분 간의 개인적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상태에 이르렀고 공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것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당원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지점이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뭐 그걸 꼭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당정 관계가 쿵탕쿵탕거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런 행보를 긋는 이유는 당을 위해서기보다는 본인의 그러니까 그 대권욕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까요? 뭐 그렇게 가는 건 좀 그분이 대권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좀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명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네. 다만 이 자산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아직은 설이 걷으니까 아직은 완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뭐 자라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렇다. 오히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제3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악수 중에 악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소위 여당의 금기 깨기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예. 근데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 그 조직의 지금 대장이 되고 싶어서 나온 건데 여당의 금기 깨기를 하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경청한 다음에 예.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3자 최상병 특검을 두고 나온 과정에 소통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부족했고 많은 구성원들 원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놀랐다. 그리고 원내 의원들은 뭐 바보였을까요? 뭐 이런 방식 몰랐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확신했던 건 이건 당리당략이 아니라 양심을 놓고 헌법을 놓고 봐도 한 병사의 죽음을 정정화시키면 안 된다. 공수처라는 기관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특검 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넘어가지 못할 거다.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다시 전국을 민주당이 지금 얼싸 좋다 하고 특검 전국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속도를 과속화하고 있고 왜 그런 먹잇감을 제공해 줬을까? 설이 걷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사흘 내리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표결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캠프에 몸담아 있는 의원들도 이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상으로는 반대표를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의 그러니까 추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그건 논리상이고 만약에 찬성 표결을 하게 되면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또 다시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전망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적이 약간 희석될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특검 법안은 제3자 특검 법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을 돕고 있는 심정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돕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번 특검법을 찬성할 수는 없다. 이건 뭐 명백한 해당 행위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동훈 그 후보가 제3자 특검법을 내놓아서 오히려 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이 조금 가셔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소위 한동훈 위원장과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현역 의원들이 뭐 제3자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한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 지점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 네, 발의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의 상황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봅시다. 그러면 어제 운영위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최상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답이 오갔습니다.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세요.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꽤나 시끄러웠고요. 네. 저도 뭐 저는 운영위가 아니라 제 의원실에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보면서 네. 제가 관련된 교육이 관사기 때문에 교육이 관련 자료를 읽었는데요. 읽다가 유튜브 꺼버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재미를 지나쳐서 네. 소음의 수준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고성과 삿대질 그리고 뭐 막말이 오고 갔는데 힘싸움 한 5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랬다. 좀 아쉽고 또 그와 반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예, 이렇게 답변은 굉장히 노련하고 뭐 합리적이었다. 역시 오선 의원다운 그런 메시지였다 생각합니다. 그 2부에서 이제 어제 운영위 회의에 이제 참석했던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하나만 좀 여기서 질문으로 좀 드리면 결국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7월 30일 안보실 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외압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김태호 1차장은 어제 나와서 그런 보고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거는 무조건 회의 속기록을 남기기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속기록만 까면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산에 좀 자진해서 그러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가안보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회의하고 속기록 남겼겠죠. 그거 하나락도 오픈한 게 있습니까? 네. 그거는 국가기록 특히 보안에 관련된 기록이라 굉장히 오랜 세월이 끝나야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럼 그것만 지우고 공개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네. 저는 그런 이제 그 이슈조차 네. 공수처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설령 만약에 특검이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이미 제출도 안 될 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관계의 확인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안보에 가장 직결된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할 정도의 득이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요. 그 명품백이 현재 용산에 보관돼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백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정된 기한에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 배우자가 물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순간에 그 신고를 대신한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요. 권익위의 해석을 뒤집을 만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의 해석은 최종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이제 권익위의 그 해석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실인 걸로 전제하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현장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좀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그 가방 파우치가 대통령실에 있는 게 문제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대통령 용산이 설명에 맞다면 네. 정해진 기한 내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야권에서는. 근데 그 안 한 이유가 신고할 대상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뭐 하느님께 신고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록물 지정 자체가 신고를 대신하는 거라는 거니까요. 권익위 해석은. 그렇군요. 예. 그때 나왔던 권익위 해석은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김진표 전 의장님 답지 않았다. 답다는 그럼 어떤 걸까요? 제가 아는 김진표 의장은 굉장히 진중하시고 말을 아끼시고 뭐 막말하는 부류의 정치인에 한 번도 속해보지 않으셨건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 돈이 궁하신 분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왜 그러셨을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아쉽다. 저는 공직자가 공직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부당한 얘기를 들었거나 부당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그 즉시 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때 참고 있다가 자기의 공직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불편합니다만 그 다음에 회고록을 써서 이젠 밝힐 수 있다 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겠죠. 쌍방의 문제니까. 네. 네, 뭐 녹취가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김준표 전 의장은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고 이제 이른바 대통령이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사실이다라고 확인 안 했으니까 네. 이게 사실관계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한 분의 주장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전직 국회의장과 현 대통령의 대화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까지 가야 된 상황을 만든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대화할 수 있겠고 그 독대는 제 이해로 김진표 의장이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참 이거는 정치 상도 이상에도 맞지 않고 이른바 강호의 도를 어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강호의 도를 어긴 거고 책 팔라고 이랬었다. 이것도 너무 김준표 의장에 대한 무례한 가정이고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김준표 의장을 잘 몰랐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